치과 치료. 피하면 더 큰 병으로 돌아온다. 시리고 아픈 잇몸병. 방치하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다. 환자의 전신질환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고요. 잇몸을 공격하는 세균. 혈관을 타고 들어가 당뇨, 심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 같은 전신 질환을 일으킨다. 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치과 진료에 앞서 화장실에 들른 김윤성 씨. 요즘은 어딜 가나 칫솔과 치약을 챙긴다. 그때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아내도 이렇게 하고 막 했거든요. 칫솔질 방법까지 바꾼 데는 이유가 있다. 요즘 잇몸에 염증이 심해졌다. 뭐랄까 잇몸이 약간 조금 부어오른다 그러면 이걸 쭉 눌러요. 그러면 조그만 그 노란 고름 있잖아요. 그게 툭툭툭 이제 세 군데거든요. 이쪽 위에 하나.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왜 냄새가 날까? 피는 난다고 치지만은 피 때문에 냄새가 날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저가 이제 쭉 짜고 나서 천으로 이렇게 해갖고 한번 맡아봤어요. 아, 이거구나 원인이.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스스로도 참기 힘든 입냄새. 그의 잇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이쪽에 보면 잇몸 속으로 이렇게 치석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잇몸 색깔을 붉게 부어있고 이렇게 염증들 좀 있으시고요. 진단용 기구를 대자마자 고름이 새 나올 정도로 잇몸 염증이 심각하다. 사진상으로도 치석이 관찰된 만큼 잇몸 아래에 치석이 굉장히 많이 심착이 되어 있었고 또 그동안 이제 치과 치료를 진행을 안 하셔서 그만큼 전반적으로 잇몸뼈가 많이 소실된 심한 치주염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녹색 선이 정상인데 심한 곳은 뿌리 끝까지 잇몸뼈가 녹아내렸다. 잇몸병을 진단하는 또 다른 방법은 탐침 검사다. 염증이 생기면 치아와 잇몸 사이가 벌어지면서 치주낭이 생긴다. 탐침으로 찔렀을 때 그 깊이가 3mm 이하는 정상, 4mm를 넘어서면 잇몸병으로 진단한다. 김윤성 씨는 앞니를 제외한 대부분의 치아에서 깊은 치주낭이 확인됐다. 이 손을 치아에 비유하면 옷깃이 이제 잇몸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이 치주낭입니다. 이 부분이 병적으로 깊어지는 거죠.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이렇게 조금 존재하는 부위가 치주 질환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좀 깊어지는, 그러면서 미생물도 많이 살게 되고 치주 원인 미생물균이 더 많이 살게 되고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고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염증. 그는 왜 잇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걸까?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치과에 갔는데 덧니 있잖아요. 푹 부는데 손을 간호사님들이 딱 잡고 꽉 잡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치과는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치과를 멀리한 대가는 가혹했다. 이날 뽑은 치아만 3개, 잇몸병으로 총 6개의 치아를 잃게 된다. 모든 만성 질환들이 계속 나빠지진 않습니다. 치주 질환도 마찬가지로 악화기와 휴지기가 있습니다. 악화기와 휴지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악화기에서는 피가 납니다. 휴지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악화기가 있죠. 휴지기가 있죠. 결국은 밑에서 보면은 이만큼 잇몸이 나빠지게 된 겁니다. 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치료 방법으로도 그 치아를 살릴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치주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는 해마다 늘어 2015년 1,000만 명을 넘어섰고 5년간 56.6%가 증가했다.
외래 진료 환자 수로 따지면 급성 기관지염에 이어 두 번째. 그만큼 흔한 질환이다. 음식물을 먹고 나면 그 찌꺼기가 입속 세균이나 침과 섞여 치태가 형성된다. 치태가 쌓이면 단단한 치석이 돼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세균이 많아지면 염증이 생겨 잇몸과 잇몸뼈가 손상되고 결국 치아를 잃게 된다. 결국 이제 세균, 치석, 음식물 찌꺼기 이런 걸 모두 모아서 구강위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입안이 깨끗하신 분은 치주염에 잘 안 걸립니다. 다른 몸도 건강하고 입안이 깨끗하신 분은 치주염에 잘 안 걸리는데 아무리 몸이 깨끗해도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다든지 치석이 많다든지 이런 분들이 세균이 많이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치주염에 훨씬 더 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시간, 치의과대 학생 6명이 모였다. 식사 후 양치질은 입속 세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식사에 앞서 6명의 입속 세균 검사를 실시했다. 치아에 붙은 치태를 채취해 위상차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세균의 모양까지 확인할 수 있다. 나선형이 스파이로케트라고 하는 나선형 모양이기 때문에 운동성이 있는 이제 구강 내에 있을 때 치주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균이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앞니 아래쪽 부분에는 이런 치태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치실이나 특별한 양치질로 제거가 안 되면은 이렇게 좀 많이 관찰되니까 학생들이 양치질 상태가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상태를 확인을 하고 요거를 이제 0점 이제 조절을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이 상태를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치태를 먼저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치태에 반응하는 염색제를 이용하면 구강 위생을 확인하기 쉽다. 치태가 많을수록 붉은색이 많이 남는다. 6명의 치아에 염색제를 도포한 후 치태를 모두 제거했다. 동일한 조건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치아와 잇몸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양치질이 세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소 양치질 습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식사 후 곧바로 양치질을 하는 그룹, 양치질을 하긴 하지만 미루었다 하기도 한다는 두 사람은 자기 전 양치질을 했다. 마지막으로 바쁜 학업 생활로 안 할 때도 있는 그룹, 두 사람은 이날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잤다. (12시간) 후 이들의 입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양치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태를 긁어내 위상차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꼬리 돌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양치질을 하지 않은 그룹의 전날 세균 모습이다. 12시간 후와 비교해보면 잇몸병의 원인이 되는 나선형 세균이 크게 늘었다. 하루 이틀 정도는 안 닦아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하루 안에 세균들이 약간 더 진화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 보니까 좀 바로바로 닦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양치질을 곧바로 한 그룹은 전체적으로 세균 수가 크게 줄었다. 또한 나쁜 세균도 감소해 양치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동그란 구형 세균이 가장 치태에 먼저 생기는 기본적인 세균인데 고수 자체도 많이 줄었고 요 구형 세균이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은 길쭉해지는 간형 세균이 생기는데 고수는 어제에 보다도 훨씬 많이 줄어서 찾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마지막으로 양치질을 하긴 했지만 미루었다 자기 전에 한 그룹은 어떨까? 일단은 하긴 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나쁘긴 나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자기 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양치질을 하고 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식후에 바로 양치질을 안 해서 그런지
세균의 수가 사실은 그렇게 별로 줄어든 것 같아 보이지가 않고 흥미롭게도 이 간형, 긴 세균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특징적으로 치태가 안정화되고 성숙하면 발생하는 그러한 세균들인데 식후에 어느 정도 치태가 만들어졌고 그거를 바로 제거해주지 않으면은 이 저녁 식사로부터 자기 전 시간까지 그 몇 시간 안에라도 치태가 더 보완이 되면서 지금 작은 형태의 구형도 많이 있지만 긴 형태의 간형 세포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양치질을 자기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후에 바로 하는 양치질이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원래 책에서는 항상 뭐 식후 바로 하라고 하는데 의뢰 그냥 자기 전에를 바로 하니까는 그래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막상 진짜 실제로 보니까는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이게. 입속 세균을 없애는 확실한 방법은 양치질이다. 양치질을 저녁에 안 하고 잔다는 거는 치주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고속도로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누적이 되게 되면 이미 광화, 딱딱한 치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좋은 칫솔로도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차 세균은 병원균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치과에 오셔서 저희가 사용하는 날카로운 기구라든지 초음파 기구로 이용을 해가지고 깨서 내야 되니까 이러한 전문가의 도움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이광현 씨. 심혈관 수술을 받은 지 4개월 만이다. 요즘에는 조금 어떻게 지내세요? 수술하고 나서는 괜찮습니까?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하시고요. 네. 그때 스텐트를 시술을 하셨었고 그게 2012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6년이요. 예, 여기 보면은 스텐트 안에서 다시 협착이 일어나가지고요. 네. 재협착이 일어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가 이렇게 잘 안 가는 관상동맥에서 혈관이 잘 안 가고 여기가 아주 좁아져서 거의 막힌 것처럼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또 오른쪽 관상동맥에도 새로운 병변이 또 생겨가지고 90%가 막힌 관상동맥에 대체 혈관을 연결하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았다. (4개월이) 지난 지금 이광현 씨의 심장 기능은 어느 정도 회복됐을까? 심장 초음파 검사로 확인했다.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혈관 개통이 성공적으로 잘 됐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이제 수술하고 나서 혹시라도 후유증 같은 것들도 전혀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잘 있는 걸로 저희가 이제 심장은 잘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벌써 2차례나 협심증을 겪은 이광현 씨. 더 나빠지죠.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일단 심장에 병이 딱히 없더라도 치주염이 아주 심하거나 하면 거기서 균이 직접적으로 심장에도 타고 들어가서 심장에 감염성 심내막염 같은 중증 질환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 아무리 튼튼하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꼭 치과 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잇몸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 잇몸에 불편함을 느꼈던 이광현 씨는 치과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다. 어떻게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아니 여기가 네. 이렇게 우리우리하면서 네. 이렇게 좀 부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안이 위에 니가 이렇게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네. 불안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네. 아예 보실까요? 보시면 덜렁덜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움직이는 사이로도 고름이 삐져나오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하얗게. 누르면 고름이 나올 정도로 잇몸병이 진행된 상태다. 그냥 일반 분들이 보셔도 이렇게 검게 예, 허공에 이가 떠 있는 듯한 이런 엑스레이 모양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큰 어금니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보면 여기 어금니 두 개가 그나마 금니 두 개를 연결해 놓으셔서 버티고 있는 건데 엑스레이 상으로 보시면 뿌리 끝까지 까만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큰 수술을 하셨고 또 저희가 또 추천받기로도 보통 수술 직후에 위급한 시기에는 불편하신 것만 조금 조절하고 그 기간을 조금 버티는 그런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때 벌써 이제 왼쪽 위에 젊을 때 충치에는 신경 썼지만 잇몸 관리에는 소홀했다. 보통 한 20세 전에는 이를 뽑는 대부분의 원인이 충치입니다. 그래서 이가 구멍이 나고 시커멓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치과도 가시고 치과 의사분들이 발치를 권유하면 수긍이 되시는데 이제 중년의 40대 이상의 발치 원인은 거의 90%가 치주염입니다. 그다음에 세균도 충치를 주로 일으키는 균과 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균은 일단은 같이 입안에 있지만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충치는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고 이가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지고 나면 좀 저항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치주염에 대한 균에는 그 아래쪽이 단단히 붙어 있으면 뭐 세균이 침입을 하거나 이래도 저항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느슨해져 버리면 이제 내부로 세균 감염이 더 진행이 촉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여하는 세균과 심장의 혈전을 만드는 세균 간에 지금 어떠한 명확하지 않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다들 추정하고 있는 중이라 치과 진료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 치과병원 치주과에서는 치주 질환과 동맥경화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있다.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인 진지발리스가 동맥경화 발병의 각 단계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 치주 세균의 열충격 탄백이 일반적인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데 주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따라서 동맥경화에 걸릴 확률은 그 치주 세균의 펩타이드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확률이 그런 기전으로 높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피진지발리스를 어려서부터 차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칫솔질을 잘 시켜야 되고요. 치은염이라고 이 치주염 전 단계에서 빨리 애들을 칫솔 교육을 시키고 예방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잇몸병 개선을 위한 양치질 방법. 어금니를 닦을 땐 칫솔을 잇몸에 45도 기울인 후에 약간의 힘을 주면서 이를 향해 회전하며 닦는다. 최소 5번 이상 반복한다. 앞니 안쪽을 닦을 때는 칫솔을 세워 하나씩 닦는 게 좋다. 어금니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순서를 정해 닦으면 빠뜨리는 부위 없이 골고루 닦을 수 있다. 치주 질환이 심한 경우엔 잇몸부터 쓸어 올리는 게 좋다. 치아와 잇몸 사이로 칫솔이 들어가게 해 가볍게 진동을 주면 세균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칫솔질 후 치아에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고 공기와의 접촉을 싫어하는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 보건소 치과 검진이 있는 날. 치아 건강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평소 양치질 습관은 어떨까? 하루에 양치질을 2번 한다. 하루에 3번 양치질 하시는 분. 갖고 다니면? 와. 그리고 3번 이상 하시는 분. 회장님. 그리고 하루에 2번은 기본, 절반은 하루 3번 양치질을 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잇몸은 건강할까? 찬물, 차가운 물 이런 거 먹을 때는 양쪽 가운데에서 느낌이 와요. 차가운 느낌이 오고. 그리고 요새 뭐 먹으면 여기서 소리가 나. 뭐 찌걱찌걱 한다 그럴까? 어떤 때 이렇게 해보면은 그 치아 그 거품에 골고스름한 게 그 피가 나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잇몸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검진을 실시했다. 잇몸병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염증은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좋다. 어머님은 전반적으로 잇몸이 좋지 않아서 여기도 붉게 있으니까 잇몸에 전반적으로 염증이 좀 있으시네요. 잇몸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치태를 채취해 위상차 현미경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세균 영상을 사람들에게 공개했다. 내가 아까 봤는데 2간디에서 빼는 거예요. 이 새 2간디 2줄에서 뺀 건데도 저런데 만약에 우리가 20몇 개, 32개인가 우리가 거줄에서 했다 그러면 막 더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 아유, 움직이는 거 아니라 저건
상상도 나 처음 보는 거 저런 거. 사람 몸에 저런 게 있나 싶고 그 진작에 받들으면 열심히 관리 좀 할 걸. 그 머리 있다는 거 너무 끔찍하고 열심히 저도 조금 저거 해. 근데 이제 열심히 해겠다고 치과에도 자주 가고 갖고 오니까 스쿨링 해고. 잇몸병에 대해 알리는 강의. 그런 것처럼 치주 질환도 한번 진행되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잇몸 상태로 돌아가기 조금 힘들어요. 흔히 말하는 대한치주과학회가 지역 보건소와 함께 진행하는 잇몸병 예방 프로그램이다. 잇몸에 살짝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심하게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움직이면서 가장 신경 쓰는 건 올바른 양치질 교육이다. 오랜 습관을 바꾸려면 내가 해왔던 양치질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현재 치주염이랑 여러 전신질환들의 연관성이 차츰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처럼 치주병도 생활습관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치주염의 그 특성 및 예방법들을 저희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치주염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여러 전신질환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잇몸 건강은 나이가 결정하는 걸까? 그림에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에 잇몸 색깔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30대와 60대의 잇몸이다. 탄력 있는 잇몸과 염증이 있는 잇몸. 둘 중 건강한 잇몸이 60대의 잇몸이다. 치주염을 노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반 환자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래. 나이 들면 시리고 피나고 이 뽑고 뭐 틀리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 환자분들 중에 7, 80대 분 중에 자기 치아를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20, 30대이신 경우에 막 여러 개 치아를 뽑고 갑자기 뭐 틀니를 해야 된다거나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진단을 받는 분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붓고 피나고 시리고 흔들리는데 20, 30대라고 해서 나는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되고 꼭 그때 치료를 받으셔야 자기 치아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무조건 칫솔질은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를 닦으시는 겁니다. 어려운 양치질이 아니라 그냥 살짝 넣고 진동을 하면서 이동만 해주셔도 지금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닦이실 거고요. 여러분은 대부분 여러분의 생각보다 적은 시간을 양치질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분명히 30초, 길어야 1분일 겁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3분의 양치질은 절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절대로 자신 과만하지 마시고 칫솔을 살짝 기울여서 잇몸을 닦는 기분으로, 잇몸 안을 닦는 기분으로 온 부분을 닦으면은 충분히 3분을 채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양치질 하실 때나 식사하실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가 난다는 것은, 작은 자극에 피가 난다는 것은 우리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염증이 있다는 사인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놓치지 마시고 치과에 가셔가지고 그 피가 나는 원인을 해결하시는 것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진행돼서 치아를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이라고 생각됩니다.